여러분, 관계의 끝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난 아주 작은 균열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 미세한 틈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균열은 바로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그 붕괴의 전조가 되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언어의 신호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가 거의 예외 없이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놓친다면 머지않아 깊은 혼란과 침묵의 고통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기가 아닌 온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드라마틱한 고백이나 충격적인 배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주는 말들,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직감만큼은 기보다 더 선명하게 그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말투를 통해 다가옵니다.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요즘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언뜻 들으면 전혀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말들이죠. 하지만 과거에 이런 경험으로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말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연습한 대사이며 상대방에게서 감정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경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배신이라는 각본이 첫 대사가 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배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깊은 내면의 혼란과 성장통 속에서 나오는 진솔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이미 제3자가 개입되었을 때 이 말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위해 땅을 고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거리를 만들고 감정적 친밀감을 파괴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지 않고도 관계를 빠져나갈 명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적 위장술입니다. 만약 그녀가 관계의 문제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포장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죄책감만으로 당신 곁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건 배신이 아니라 나를 재발견하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것은 진실이 밝혀지기 훨씬 전부터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하나의 정교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은 수많은 좋은 남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이해하며 공간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파트너의 의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내어주지만 그 행동이 사실은 관계라는 그림의 액자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이며 그 빈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된 패턴 인식입니다. 어떤 여성도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바람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배신으로 가는 길은 조용한 자기 합리화라는 벽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는 거의 언제나 자신을 불행의 피해자로 만드는 모호한 감정적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녀를 의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일에만 너무 집중했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친 건 아닐까? 그들은 모든 비난을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배신에 더욱 취약해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많은 남성들은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집착이고 불안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본능, 즉 촉을 억누릅니다. 그녀의 변한 말투, 눈빛의 서린 거리감, 스킨십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애써 합리화합니다. 직감은 이미 진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확실한 물증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모든 남성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 모호함은 결코 무해한 성장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더 이상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잘 다듬어진 안전한 감정 표현들 뒤에 숨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기쁨만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정말로 하고 있는 말은 시간이 필요해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벗어날 공간이 필요해. 그래야 다른 무언가를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탐색할 수 있으니까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아직 인정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직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녀는 당신이 이 모호함을 간파하고 명확함을 요구하며 관계를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그녀가 떠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 속에는 조용한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척추가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움츠러들고 애원하며 그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시간을 가져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반을 잃은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적 모호함 앞에서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확함을 포기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존중은 경계와 진실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실을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관리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아는 선택을 가리기 위해 감정적인 연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패닉에 빠지거나 애원하거나 불안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명확하게 보고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혼란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해. 절반의 진실만이 떠도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서 차분하게 전체 그림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호한 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당신은 어둠 속에서 배신이 자라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빛을 가져올 때 당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지속되든 끝나든 당신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미 당신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진실이 손안에서 폭발하기 전에 그것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배신이든 육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것은 먼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역학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경계를 넘었을 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배신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합리화, 생각의 전환,
그리고 자기 자신과 파트너,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그 정신적 프레임이 구축되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기에 관계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관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겉으로가 아닌 내면에서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그는 감정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와 같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의 고통이나 불만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그녀가 귀 기울이는 유일한 서사가 되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연료가 될 때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스스로에게 심리적으로 허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배신을 교활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시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은 종종 자기 기만의 형태를 띱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정적 방치의 희생자라고 확신시키고 이 관계가 자신을 억압하고 있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 중 일부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용기 있게 대화하는 대신 그녀는 그 감정들을 내면으로만 삭힙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향한 비판이 아닌 자신의 미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합리화는 배신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결국 이 내면의 이야기는 대화를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지만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신뢰를 배신할까 고민 중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찾아야겠어. 또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재구성입니다. 깊고 감성적이며 심지어 영적으로 들리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연막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핵심 약속을 위반하면서도 스스로를 고결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저 자아 발견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서적 성장이라는 가면을 쓴 헌신의 부식입니다. 여기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배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진실성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개인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할 때, 관계 밖에서 새로운 연결을 찾으면서 그것이 결백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때, 그녀는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감정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외도는 실제 육체적 외도로 가는 인문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해지는 내용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았지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저 피곤하다거나 바쁘다거나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기초가 계속해서 갈라지도록 방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배신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어려움과 전략적인 모호함의 차이를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그 무지는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야 합니다. 감정적 표류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단절이 바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바람은 억제되지 않은 정서적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 그녀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지난 대화를 되새기고 역사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다음 행동이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비난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가져와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감정적 철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존재감, 인식, 목소리를 포기하면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무런 도전 없이 계속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만약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까지는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던 거짓말을 스스로 믿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책임감보다 우위에 놓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그들이 무엇을 약속했는가보다 더 타당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관계의 위험한 불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서적 또는 육체적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감정적인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또는 나는 방치된다고 느꼈어 와 같은 말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의 반영에 그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리화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성이 바람을 피우고 나서 당신에게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단지 내가 힘든 시기였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진짜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진실 대신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수용적이고 이해심이 많도록 훈련받은 많은 남성들은 이 덫에 쉽게 빠집니다. 물론 관계에서의 감정적 고통은 실제합니다. 단절감, 불만족, 상처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감정들을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사용하는 순간 관계의 진실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때 두 사람 사이의 헌신이었던 것이 한 사람은 조용히 신뢰를 위반하면서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연극을 지켜봐야 하는 비극으로 변질됩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려 하면 오히려 당신이 무감각하거나 통제적인 사람으로 매도되기 십상입니다. 마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 학대인 것처럼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신뢰가 수년에 걸쳐 쌓이지만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만이 행동을 결정한다면 충성심은 조건부가 됩니다. 오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일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경계는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잘못된 일이 아니라 무해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대화를 숨기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적 합리화가 서서히 진실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주관성으로 대체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많은 남성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안정하거나 집착하거나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본능을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표현이라는 탈을 쓴 감정적 폭정일 뿐입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지려면 양쪽 모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진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정은 타당하지만 결코 배신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으며 관계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속임수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를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성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느끼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감정적 고통 속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배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아는 것을 무시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경고 신호는 거의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미묘한 말투의 변화, 친밀감에 대한 무관심, 스트레스나 바쁨으로 위장된 감정적 거리감.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맞서는 대신 많은 남성들은 수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갈등보다 조화를, 적극성보다 인내를, 질문보다 지지를 우선시하도록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화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남성들은 의심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기에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관계에서 목소리를 잃으면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는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고 주도하는 대신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관계는 취약해집니다. 통제와 명확함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힘입니다. 모든 남성은 어려운 질문을 할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할 권리. 나는 조화가 아니라 정직함을 원해라고 말할 권리. 침묵은 단기적으로 평화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노와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한 남자가 배신을 당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면 그는 즉시 개임을 간파하는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위험 신호를 초기에 알아채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배신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각성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부서지는 것이 최악이 아니라 눈먼 상태로 머무는 것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실을 보고 나면, 자기 포기의 대가를 느끼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닌 명확함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앞으로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 모든 결정, 모든 경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자신과 관계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드렸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